환상적인 수익률의 그대, 폭풍 수익률을 자랑하는 조선일 고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 고수의 투자 백미, 그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낮은 기업에 투자랍니다.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낮은 기업이요? 네, 펄은 공부를 많이 했죠. 보통 이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건데 시가총액도 가만히 보면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보통 뭐죠? EPS 곱하기 주식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수가 다 들어가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주가를 EPS로 나눈 거예요. 주가를 EPS로 나눈 거. 그렇다면 앞서 봤던 PBR, 이 주가 순 자산 비율과 PER, 이 주가 순이익 비율,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PBR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무 상태 면에서 네.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얘기하고요. 네. 퍼 같은 경우는 기업의 수익성을 주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보고 있죠. 드래먼이 1970년도 1월 달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1,500개 종목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당 저퍼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9%, 네. 종합주가지수가 15.3%, 그리고 고퍼주 같은 경우는 12.3% 정도 수익을 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퍼주보다 저퍼주가 무려 한 7% 이상 수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이 40년 기간 동안에 $10,000를 투자했을 경우에 저퍼주하고 고퍼주 사이의 그 차이가 거의 $438,000 이렇게 수익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저퍼주는 보통 못난이 기업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못난이 기업들이 사실 더 수익이 더 좋다는 의미죠. 못난이 기업, 이게 어떤 거죠? 정확히는? 못난이 기업들은 보통 공장이나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할 필요 없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를 하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유팩 만드는 회사, 병뚜껑 만드는 회사, 부탄가스 만드는 회사, 이런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그렇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사실 보면 못난이 회사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고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데 보통 고수들은 7% 정도를 잡습니다. 7%요? 예. 그러면 7%부터 저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7%보다 낮은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7% 정도 되면은 베스트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보통 공략하는 편이죠. 과거 고수님께서도 그러면은 7% 미만의 그 종목을 공략하셨던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이 삼목 에스폼인데요. 네. 삼목 에스폼의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이게 2013년도 12월 달에 PR이 4.7. 4.7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7.5까지 올라가는데 7보다 네. 낮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9월 26일에 2220원까지 떨어졌는데 무섭잖아요. 저도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반등 찍고 올라올 때 그 다음 날 매수를 해서 1,4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삼목 에스폰 말고 또 다른 그렇죠. 종목이 있다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자재 종목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삼목 에스폰보다 사실 한샘을 먼저 샀어요. 한샘을 먼저 샀는데 네. 퍼를 보면 이 퍼가 여러분들 보시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2013년도에 14, 14.79. 2014년도에는 23. 네. 근데 2011년도 저희가 매수했던 그때 보면 전반적으로 건자재 종목들이 평균 업종표가 20%가 넘었는데 7%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가 미만이 아닌데 이때 업종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10% 미만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천을 드렸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 선물을 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구 회사 이케아가 광명시에다가 아시아 최초로 이케아 매장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딱 하면서 주가는 폭락을 왔죠. 무서울 때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심리적으로 무서울 때 제가 추천할 때 전문가분들이 10,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야, 잘 됐다. 16,000원에 샀는데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우리 아파트 팔아서 집 팔아서 사자 그래갖고 현금을 준비했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2,000%가 넘는 수익을 냈죠. 그러면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보통 매도 기회는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나옵니다.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네 주식 투자에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되면 여러분들 팔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고 있다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 팔고 나가면 완전히 고점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매도를 못하면 소위 말하는 물리는 그렇죠. 건가요? 물리는데 근데
네, 보통 이렇게 크게 수익 나는 종목들은요,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이상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엘리어트 파동의 A, B, C라고 나누는데요. 툭 떨어졌다가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반등파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누군가는 사서 끌어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때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다 팔면은 계속 하한가 맞고 한 달 넘게 하한가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걸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고점에 못 팔아도 조금 기다리면 반등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수님, 데이빗 드레머는 이 주가 순 자산 비율도 그렇고 주가 수익 비율도 그렇고요. 모두 수치가 좀 낮은 기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 좀 쉽게 말하면 저평가된 기업을 선택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렇죠. 이게 주가가 싸다는 것도 똑같잖아요. 가격이 싼 거는 숫자가 낮죠. 이 저 PBR도 그렇고 저퍼도 그렇고 숫자가 낮은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 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은 수익이 많겠죠. 오늘 고수회전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샵 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조선일 대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조선일 고수의 투자 백미,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요, 고배당주의 투자라입니다. 고배당주부터 정의하고 갈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 활동을 하죠. 그 버는 돈을 주주들한테 주죠. 네. 그걸 배당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액면가가 5,000원짜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면가 대비 배당률이 아니고 주가 대비 배당률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건데 보통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냐면 퇴직자들, 어르신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월급을 받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저평가돼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이 MC가 대주주예요. 그러면 대주주가 주가를 갖고 장난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가는 고만고만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대주주면 꾸준히 배당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월급이니까. 보통 그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탄탄한 기업들이 그리고 숨겨져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꾸준히 줍니다. 그중에 고배당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꾸준하게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가 주가 급등을 안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주가 급등을 하면 수익이 또 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냐? 대주주나 아니면은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주가가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올라가면 언론에 노출되고 네. 또는 선수들은 그거를 딱 보면 알잖아요. 야, 누군가가 이거 매집하고 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배당을 받는 게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죠. 배당 받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런 종목들은 급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종목은 사야 배당을 받겠죠. 좋은 종목, 그럼 과거 직접 투자하셔서 배당을 받으신 종목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네. 아까 이제 우유팩 얘기했는데 한국 패키지 바로 이제 우유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하루에 우유를 보통 60만 개 이상 소비를 하겠죠. 군인들이 60만 명인가요? 그렇죠. 내가 할 걸 해버렸네. 네. 2010년도에 배당금이 40원을 줬는데 네. 그때 평균 주가가 800원대였어요. 이게 5%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면가 대비가 아니고 주가 대비 그죠? 배당률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눌 때는 주는 배당금을 나누기 현재 주가, 평균 주가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5%죠. 네. 거기다가 2011년도에는 배당금을 35원 줬는데 이때 평균 주가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한 3.5%였어요. 네. 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1년도 8월 11일 날 주가가 850원까지 폭락을 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엄청나게 좋다고 쾌재를 샀죠. 이래가지고 2012년도 9월 달에 135% 수익을 내고 매도했어요. 한국 패키지. 그렇죠. 예.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정말 고배당주예요. 천일고속이라고 고속버스 타세요?
그럼요. 예. 자주하죠. 2015년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평균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로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근데 이때 배당금을 무려 6천 원이나 줬어요. 많이 줬네요. 그러면 배당 수익이 10%죠. 네. 대단한 겁니다. 2016년도 1월 21일 날 이게 6만 200원까지 폭락을 했어요. 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3월 8일 거의 한 두 달 만에 7만 3천 원에 매수를 해서 2016년도 8월 18일 15만 원에 매도를 해서 거의 한 100% 이상 수익을 냈죠. 아니 근데 이것도 그 재무제표를 봤더니 2017년 12월에는 주당 배당금이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거의 작년에 2배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이런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화랑이어서 수익을 많이 내면 그렇죠? 예,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겠죠. 이 한국 패키지랑 이 천일 고속만 보면 배당만 보고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배당 주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괜찮죠, 상당히. 근데 배당을 딱 받는데 주가가 차트상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면 안 되겠죠. 사실 아까 천일고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매도했던 때가 그때 8,000원이었는데 그렇죠? 네. 배당이. 근데 그 다음에는 만 원 넘게 줬죠. 네. 근데 10,000원 넘게 줬을 때 들어가면 꼭지에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배당 확인한 다음에 차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